음압수 42회 오늘의 글 제목은 저 아이는 곡식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물건을 판매해 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어른들의 행동을 보면 기근이 마음에는 양심보다는 곡식에 대한 호기심이 더 강하게 발동합니다. 그러나 곡식 받는 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동생을 바라봅니다. 곡식을 가지고 오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지금도 애들이 하고 있어. 이분이가 말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고? 네가 본 적은 있어? 그럼 어제도 가지고 가는 걸 보았지. 그 애가 너에게 또 곡식 받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만일 곡식 받으면 가지고 온다고 했어. 그래? 나도 곡식 받으면 좋을 텐데. 혼자 말을 하듯이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이상합니다. 나쁜 짓인 줄 뻔히 알면서도 구미가 나쁩니다. 판매 문제로 매일 고민이 많았는데 동생이 희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생각에 구미가 당기는 것입니다. 나도 곡식을 받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말이다. 곡식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니? 집에서 먹으면 내 돈만 없어지니까 나만 손해이란 말이다. 곡식을 받아서 무엇에 쓰느냐고. 곡식 받는 일 마음만 정하면 됩니다. 문제는 곡식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쌀 한 대에 80원에서 90원, 보리쌀은 45원에서 50원, 콩은 40원에서 45원입니다. 곡식을 받으면 물건을 많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곡식을 처리할 방법을 모르기에 걱정입니다. 곡식 처리하는 문제?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토요일에 수업이 일찍 끝나는데 내가 가방에 곡식을 넣어 가지고 갔다가 안중에서 곡식 파는 가게에 가서 돈으로 바꿔서 물건을 가지고 오면 돼. 남동생이 말합니다. 남동생은 자전거를 타고 안중중학교에 다니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빈아, 그러면 안중에 곡식을 받는 가게도 있니? 그럼 안중에는 별것이 다 있어. 곡식만 사고 파는 가게도 있고 자전거만 파는 곳, 빵이나 과자만 파는 가게도 많이 있어. 안중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기근이 남동생의 말이 생소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안중 사람들은 신비한 곳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들은 모두 안중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애들에게 곡식 받을 것이라고 말해줘. 그리고 네가 곡식 받아서 물건 가지고 와. 승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큰형과 누나, 작은 형은 객지에 나갔고 부모님과 동생들만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들은 안방을 사용하고 기근이와 예빈이는 거름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받아도 부모님에게 들킬 염려는 없습니다. 쌀 가지고 왔어. 얼른 빗박으로 데워봐. 알았어. 이튿날 한 아이가 오뜨게 쌀을 숨겨 가지고 왔습니다. 남동생이 이야기를 듣고선 가지고 온 것입니다. 기근이 가슴은 두근반 세근반이 됩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빗박이 없어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그릇으로 얼른 받아서 자루에 담아 선반 밑에 숨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나쁜 짓인 줄 몰랐습니다.
물건을 판매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곡식을 가져오면 물건을 몇 집어넣지 판매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곡식을 어떻게 가지고 오는 것일까요? 옷 속에 숨겨오기도 하고 책 속에 넣어서 보자기로 싸서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곡식을 받으니 판매가 몇 배로 늘어납니다. 일주일에 2~3명이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의 기획말로 소문이 난 것입니다. 2달이 지나면서부터는 하루에 50원에서 100원어치 판매를 합니다. 이웃마을 아이들도 몇 명이 가지고 왔습니다. 울 안에 큰 깡통을 준비했습니다. 짭짤하게 저금을 합니다. 곡식을 받으면서 놀라는 적도 있습니다. 저 아이는 곡식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던 아이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예빈아, 아까 그게는 우리 집에 처음 가져온 것이니? 아니야, 애들 거의 다 그래. 남동생과의 대화입니다. 집안에서만 살았던 기근이 모르고 있었던 아이들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근이는 아이들이 곡식을 가지고 올 적마다 걱정을 했습니다.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아이가 가지고 오면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내가 곡식을 받지 않으면 동네 가게는 마장이 가게로 가지고 갈 거야. 그 곡식을 내가 받는 것 뿐이야 하고 생각하며 마음을 내려놓고 했습니다. 때로는 곡식을 계속 가져오면 안 되는데 곡식이 별로 없을 텐데 걱정이네. 씨앗으로 둔 것을 가지고 오면 안 되는데 혹시 씨앗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양식이 모자라서 부모는 아끼지만 철없는 아이들은 한 달에 1~2번씩 곡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너희 집에 곡식이 없을 텐데 계속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니? 이제는 그만 가지고 와 하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는 다른 가게로 갈 것이고 소문이 나면 다른 아이들도 곡식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어른들이 물건을 판매를 해주었으면 나는 곡식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어른들은 나를 무시했어. 그래, 나는 그냥 돈을 벌면 되는 거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걱정도 고민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구자 몸으로 돈을 벌어보려고 애썼지만 이면을 했던 동네 어른들,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많이 상하여 있었는데 아이들이 곡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서운했던 마음이 풀어진 것입니다. 동네 어른들은 자신의 돈으로 다른 가게로 가서 물건을 구매한 것인데 왜 기군이는 마음이 상했던 것일까요? 어른들이 사정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팔아주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을 텐데 어른들은 외면을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돈을 모았을까? 이번에는 꽤 많이 저금했을 것이다. 얼른 개봉해서 보고 싶다. 깡통에 저금을 할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울 안에 묻어놓은 깡통 몹시 궁금했습니다. 곡식을 받으면서 수입이 많이 늘어나서 저금을 많이 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궁금한 것입니다. 할명수도 판매를 했습니다. 물건을 많이 가져오자 이윤을 더 많이 남도록 해주었습니다. 할명수는 이윤이 제법 짤짤했습니다. 아이들이 방학하면 물건을 판매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하지?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름 방학 때도 판매가 반으로 줄었는데
겨울방학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갈까요? 어쩌다 재수가 좋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빗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겨울방학 동안에는 물건이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근이의 생각,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재수가 옹보튼 인생인 줄 알기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겨울 방학이 오기 전부터 동네 아이들이 밤에 3, 4명이 놀려왔습니다. 밤샘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반전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양쪽 문고리를 걸었습니다. 이불과 요로 등잔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앞문과 뒷문을 가렸습니다. 등잔불이 무엇이지? 왜 등잔불이라고 하는 것이지? 하는 생각에 고개를 까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은 등잔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농촌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기로 만든 등잔에 석유를 넣고 옷조각으로 심지를 만들어서 불을 밝혔습니다. 아이들이 모이면 왜 문고리를 걸고 이불과 요로 문을 가린 것일까요? 문을 가리고 무엇을 한 것일까요? 하토 놀이를 했습니다. 43회 계속됩니다.